급한 물도 침착하게 꺼야 한다. 사람들은 살면서 한 번쯤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생각을 못한 돌발 상황을 만난다. 최근에 몇 년간 대형버스 운전기사들이 운전 도중에 심장병을 일으키거나 갑작스럽게 경기를 하는 등의 돌발 사건이 몇 차례 발생했다. 그중에는 한 승객이 침착하게 기지를 발휘해서 브레이크를 밟아서 안전하게 차를 멈추고 다른 승객들의 목숨을 구한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돌발 사건이 일어났을 때 모든 사람이 이렇게 위대한 승객처럼 행동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 속수무책으로 당한다. 돌발 상황에서 사람들은 반사적으로 공포를 느끼지만 공포를 이겨내고 자하는 심리는 후천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종의 능력이다. 역사적으로 위대한 인물들은 모두 냉정함의 고수로 여도 과언이 아니다. 허둥대거나 당망하는 태도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 도움이 못되며 오히려 정상적인 사고를 멈추고 주변 사람들을 똑같이 혼란에 빠뜨린다는 것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았다. 우리 역시 돌발 상황이 일어났을 때 자제를 발휘해서 평정심을 가지고 의연하게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인도 연구 레스토랑에서 갑자기 독사 한 마리가 들어왔다. 독사는 테이블 밑을 기어다니다가 한 여성의 손님의 등을 타고 올랐다. 그녀의 자신의 등을 타고 오른 것이 뱀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지만 당황하지 않고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은 채로 가만히 뱀이 내려오게 기다렸다. 그런 다음에 식당 정원에게 조용히 우유를 담은 접시를 창가에 넣어달라고 부탁했다. 마침 맞은편에서 식사를 하던 한 남자 손님은 우유 접시를 들고 창가로 걸어가는 정원을 보고 소스러지게 놀랐다. 인도에서는 뱀을 쫓아내기 위해서 우유가 담긴 접시를 창가에 넣어두는 풍습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곧바로 레스토랑 안에 독사가 있다는 것을 알아채고 주변을 샅샅이 살피기 시작했지만 뱀을 발견하지 못했다. 분명히 뱀이 테이블 밑에 있을 거라고 확신했다. 그러나 소리를 지르거나 손을 들지 않고 함께 있었던 사람들에게 뱀이 나타났다고 요란스럽게 알리지도 않았다. 대신 사람들에게 게임을 제안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저랑 게임을 하나 해봅시다. 여러분의 자질력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는 테스트입니다. 제가 숫자를 300까지 세겠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제가 여러분에게 50 페소씩 드리겠습니다. 50. 그렇지만 누구라도 움직이면 여러분이 제게 50 페소를 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때부터 얼음처럼 가만히 그 자리에서 꿈쩍하지 않았다. 그가 280까지 숫자를 세자 코브라 한 마리가 창가 우유를 담은 접시로 유유히 들어갔고 그는 이제 빨리 일어나서 창문을 닫았다. 손님들은 그제야 깜짝 놀라며 그의 재치와 지혜에 침착함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만일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분명히 계정에는 본인이 나가서서 뱀을 잡아오고 있던 연을 드는 사람이 있었을 테고 뱀을 잘못 건드리게 되었다는 결과는 불보듯이 뻔하니겠다. 하지만 남자는 아까 그 여성을 가리키며 말했다. 칭찬은 제가 아니라 저분이 받아야 합니다. 저분이 기질을 발휘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심리학자들은 사람이 좌절과 충격에 휩싸이면 심리적으로 두려움과 공포, 수치심, 절망감 등을 느끼는데 이러한 심리적인 늪을 빠져나서 스스로 헤어나오지 못하면 결국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서 파멸을 맞이하게 된다고 말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실패감에 깊이 젖어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위기와 실패 앞에서도 정확하게 문제를 인지하고 건강한 심리를 유지해야 하는 침착함이다. 기억하라. 위기가 찾아오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이성을 되찾아야 적절한 해결법을 생각해낼 수 있다. 모처럼 외국의 휴양지에서 휴가를 보내던 고대 프랑스의 한 유명 희극 배우가 급히 고향으로 돌아오려는 연락을 받았다. 서둘러서 짐을 챙기던 그는 지금 당장 호텔 비용을 지불하고 나면 이화영 비행기 좌석을 끊을 돈조차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윽고 날이 저물어서 침대에 누웠지만은 걱정이 가득 찬 그는 잠이 오지 않아 계속해서 이리저리 뒤척였다. 아는 사람이 하나 없는 낯선 곳에서 그에게 선뜻 돈을 빌려줄 사람이 있을 만무했다. 그래도 가족들에게 돈을 묻어달라고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았다. 그러다가 문득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다음날 그는 호텔 로비로 내려가서 웃음 가득한 얼굴로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며 금방 들어올게요 라는 말을 남기고 밖으로 나갔다.
그러는 근처 상점에 가서 저렴한 와인과 메모지를 샀다. 그리고 편지를 줘서 버리러 보낸 후에 메모지를 붙인 와인병을 들고 호텔로 돌아왔다. 호텔에 도착한 그는 호텔 직원들이 와인병에 붙은 메모를 볼 수 있도록 일부러 잘 보이는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그것을 본 직원들은 깜짝 놀라며 그 즉시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었다. 와인병에 붙은 메모지에는 국왕에게 드리는 독약, 왕비에게 드리는 독약이라고 적혀있었다. 잠시 후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2명이 호텔에 들어서 신수히 그를 체포했다. 당시 규정에 따르면 모든 범죄는 즉시 파리로 이송되어서 재판을 받아야겠다. 그 역시 해당 절차를 따라서 곧바로 파리로 이송되었다. 그러나 그는 파리로 돌아온 후에 곧장 풀려났다. 사실 그는 국왕이 가장 신뢰하고 총애하는 배우였다. 파리로 돌아오기 전에 썼던 편지는 국왕에게 보낸 것이었다. 그의 편지를 받고 나서 저로 사정을 알긴 국왕은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위기를 만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을 크게 놀라거나 동요하지 않는 침착함이다. 평정함을 잃는 순간에 모든 것은 뒤죽박죽 엉킨다. 대부분 사람이 위기나 돌발 상황을 만나면 감정적으로 반응하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그렇게 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을 뿐더러 오히려 더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어서 문제의 핵심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불필요한 문제들을 발생시킨다. 당황하거나 산만해지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오히려 안정을 되찾고 마음을 가라앉히도록 자신을 강하게 몰아가는 게 낫다. 그 상황에서 현실과 주변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위기의 형세를 정확히 인식하면 최선책을 찾아서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가 있다. 위기를 바꿀 수가 있다. 너희의 잘못을 용감하게 책임지기. 들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라는 말처럼 사람이라면 누구나 잘못하고 실수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실수를 저지르면 대부분 상황을 회피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한다. 그런 다음에 시간이 흘러서 나중에 반성하고 또 사과하거나 책임지겠다고 말한다. 매번 그런 식으로 행동하다 보면 자기 잘못을 직시할 용기를 잃어버리고 만다. 잘못과 실수를 인정하고 책임을 지는 것은 오랜 전통이자 미덕이다. 그러나 요즘 세상에서는 적응 못하고 자기 잘못을 직시하고 인정하는 일조차 드물다. 책임은 모든 사람이 반드시 지녀야 할 아름다운 소양이다. 그리고 책임을 진다는 것은 평범한 인생에서 성공으로 향하는 필수 조건이다. 1920년 12살 먹은 미국 소년이 친구들과 축구를 하다가 실수로 공을 잘못 차는 바람에 이웃집 창문을 켜고 말았다. 화가 머리 끝까지 난 주인이 대문을 박차고 나와서 대체 누구 짓이냐고 아이들에게 따져서 물었다. 다른 아이들은 이미 도망가고 없는 상태였다. 하지만 소년은 도망가지 않고 주인에게 따라서 머리를 숙이며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다. 고집스러운 주인은 계속해서 화를 냈고 소년은 눈물을 흘렸다. 결국 소년은 부모님을 모셔와야만 했다. 집으로 들어온 소년은 씩씩거리며 아버지에게 조금 전에 일어난 일을 설명했다. 아버지는 아들이 나이가 어려서 실수로 그랬거니 생각하며 넘어가지 않았고 정색한 채 그때부터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옆에 있던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타일렀다. 얼마나 지났을까? 한참 뒤에 아버지는 아주 냉정한 말투로 아이를 불러 말했다. 설령 집에 돈이 많다고 해도 이런 일은 내 실수로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그 일에 너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며 진지하고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다. 자, 이 $15를 빌려줄 테니 수리비를 배상하는 데 사용하렴. 그리고 어떻게든 방법을 생각해서 꼭 갚도록 해라. 아이는 아버지에게 돈을 건네받고 곧장 그 주인에게 돌려서 수리비를 배상했다. 그 당시 $15면 알을 낳는 암탉 125마리를 살 수 있는 큰 돈이었다. 그때부터 소년은 낮에는 공부를 하고 남는 시간에 일하면서 돈을 모아서 아버지에게 빌린 착실한 돈을 갚아 나갔다. 자신의 실수를 책임지는 사람은 나중에 커서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된다.
수년의 소년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다. 그가 바로 로널드 레이건이다. 훗날 그는 말했다. 그때 그 일을 계기로 저는 책임이라는 게 무엇인지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 사람은 크든 작든 실수를 저지르게 되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영감하게 그 실수를 책임지는 것은 아니다. 실수를 열라도 해서 매번 책임을 전가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도 많은 사람이 당당하게 자신의 가오로 인정하는 것을 거리며 자꾸 만드는 사람을 탓한다. 진정으로 자신을 돌아보라. 잘못을 저질렀을 때 자신의 실수가 무엇인지 깨달으면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내는 데 집중하게 된다. 책임이란 그 장면이다. 실수를 저질렀을 때 그것을 만회하고 보완하는 것이다. 설리는 것에 따른 벌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해도 말이다. 실수를 저지르면 어떻게 구실을 찾아내서 변명을 놓는 고양이가 있었다. 생기를 엮다가 놓치면 너무 말라서 이래서 살이 조금 더 오르면 그때 잡을 거야 라고 둘러대었고, 강가에서 생선을 엮다가 꼬리에 얼굴을 한 대 맞고 놓치면 사실 잡으려고 했던 게 아니야. 고기 잡는 게 뭐 어렵니? 나는 그냥 세수나 한번 하려고 했던 거라고 하며 변명을 삼았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들과 함께 강가에 고기를 잡으러 간 고양이는 그만 실수로 물에 빠지고 말았다. 친구 고양이가 구해주려고 손을 내밀자 또 변명을 늘어놓았다. 도와줄 필요 없어. 나는 지금 수영 중. 고양이는 말을 다 마치기로 전에 물속에 잠기고 말았다. 가자. 쟤 지금 잠수 중인가봐. 결국 그 고양이는 물에 빠져 죽고 말았다. 본인의 실수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끊임없이 변명만 늘어놓는 사람은 결국 재발에 걸려서 넘어질 수밖에 없다. 잘못을 저질렀을 때 책임을 전가하는 데만 정경건강하지 말자. 대신에 그 실수로 인해서 생겨날 여러 결과와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보자. 책임 전가는 자신에게도 좋지가 않다. 누군가에게 잘못을 들킬까봐 항상 노심초사해야 하고 계속해서 스며드는 불안과 싸워야 한다. 그러니 실수했다고 해도 너무 염려하지 마라.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을 개선하여 다시는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조심하면 된다. 그렇죠.